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마법처럼 아름다운 벽을 만들어내는 이들부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픈 마음으로 장난감을 고치는 어른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건축 공간이 마치 식물과 같이 생명력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 아이들한테 도움이 계속되는 회사로 만들 생각이고요. 괜찮아. 또 설렘을 가득 안고 온 관광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의 단계에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30여 개 기업이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4개월간의 착한 프로젝트.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난 6월 26일 서울에 위치한 동그라미 재단. 나름대로 또 새롭게 준비한 이곳에 전국의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라는데요. 저희 로컬 챌린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에서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기업들을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는 겁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하던 게 또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고. 지난 2013년 시작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총 45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사업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 수도권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착한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지원받을 기회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자. 재단의 역량을 좀 그런 데다 쏟자 해서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길 원해요.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 그리고 원가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시고요. 마케팅 홍보 열정만으로 시작한 초보 사업가들에겐 사업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기대감도 크다고요. 이번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3기를 모집을 했었고요. 지원했던 기업은 총 9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개의 기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분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선발된 30개 기업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그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교육, 그리고 또 멘토링, 그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개 기업으로 시작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는 전문 슈퍼바이저를 1:1 멘토로 해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점점 성장했는데요. 영업은 정말 만들어 놓은 서비스나 상품을 파는 게 영업이고요. 마케팅은 뭐를 팔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야, 뭘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전략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는 분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동안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멘토링을 받은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잠재적 발전 가능성까지 보이며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솔직히 좀 체계를 잡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가면서 기본이 되어져 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의지가 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사고가 바뀌었는 거지요. 이제까지 장애인 공장이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볼 수 있던 겁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그 역량 강화와 또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화이팅!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화이팅! 그래서 지난 2013년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한 1기 사례를 찾아가 봤는데요. 봄이 오는 시내란 이름에 걸맞게 사계절이 아름다운 도시 강원도 춘천. 매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적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가 요즘 춘천 지역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방은 이쪽이고요. 방은 여기고요. 네, 저희 체크아웃은 내일 아침 10시고요. 밤 9시에 파티 있으니까 원하시면 참여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주의사항은 여기 있으니까 보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바닥에 그냥 풀려. 어차피 위에 자는 데니까. 여기 콘센트도 있으니까. 개인 베개핀. 빨아다 주나 보다 이거는. 베개피하고 수건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게스트하우스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친구 추천으로 한번 와봤는데 밤에 파티도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호기심에 한번 와봤고 또 근처에 막 터미널도 있고 역도 있어가지고 교통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들려보게 됐어요. 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언제나 따뜻하고 쾌적한 침실.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거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 한 달에 한 300분 정도 넘게 오시니까 1년에 4,000분 정도 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이유는 뭘까요? 네, 왼쪽 앞쪽에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어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투어 진행할 예정이라서 복장 입으시고 저희 앞쪽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관광객들이 찾아온 곳은 춘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그런데 시장 안 점포들의 유리창과 벽면이 모두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작품은 시장 속 요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문을 닫은 시장에 이 시장에 살고 있는 요정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만의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방금 시장 속 요정에 대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당근은 바로 위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당근 보이세요? 아까 요정들이 하던 당근 놀이가 저 구멍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박혀서 저쪽에 있는 조형물로 표시된 걸 좀 보실 수 있으세요. 조형물들이나 벽화들이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게 이 시장의 특색이고요. 그래서 춘천은 뭐 남이섬이나 이미 주요 관광지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춘천 도심이나 이 시장 안으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런 관광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기 비결. 관광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함께 전통시장 관광과 같은 춘천 도심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진행한 거고요. 귀엽다. 6.25 전쟁 때 형성이 됐다가 이제 전쟁으로 도시 전체가 폐하가 되면서 이 중앙시장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요. 지금의 이곳에 조금씩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은 뭐 원도심 투어, 중앙시장 체험, 김유정 문학촌이나 소양강 걷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춘천 약사동 망대골목. 춘천에서 가장 높았던 지형에 저 망대를 설치해서 화재를 감시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춘천 이후 근방의 춘천 이곳의 투어 서비스는 춘천의 역사와 유래까지 살펴볼 수 있는 코스로 꾸며지는데요.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 둘, 셋.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특별한 경험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점이 좋고 숙박이랑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재밌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여행에 모아서 되게 색다르고 좋았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와 춘천 도심 여행을 결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 시작은 젊은 청년의 노력에서 탄생됐는데요. 바로 사회적 기업 조한솔 대표입니다. 동네방은 2012년에 설립을 했고요. 당시에 관광도시 춘천에 상대적으로 도심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서 이 도심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을 먼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사업만으론 쉽지 않은 지역 활성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동그라미 로컬 챌린지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동그라미 지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가 그런 지역 혁신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취지랑 맞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고민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된 이후에 그걸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건물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초에는 다른 쪽에 있는 여관들을 선택했다가 멘토링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구체화되고 이곳 장소가 선정이 되고 실제로 저희 모델의 핵심이었던 이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 허름한 여인숙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기로 한 것이죠. 네, 게스트하우스 기초공사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 안에 있는 뭐 도구라든지 가구 같은 거 다 치우고 벽에 붙은 벽지들을 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로컬 챌린지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장소와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내부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여인숙 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대 젊은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6월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게스트하우스가 탄생한 거죠. 안녕하세요. 로컬 챌린지 참여로 생긴 변화는 또 있는데요. 도심 관광 후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전통 시장을 다시 찾은 관광객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맛있다. 그런데 이들이 내는 것은 상품권? 많이 드셔도 돼요. 이 상품권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발행한 쿠폰이라는데요. 오멘 상품권이라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쿠폰입니다. 숙박비도 2만 원으로 이제 저렴한데 3천 원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걸 시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지역 활성화에도 좋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쿠폰이 주변 상권들의 활성화를 돕는 셈입니다. 투숙객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그냥 저희랑 제휴 상점에 가서 사용을 하시고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수거를 하러 가고 그 수거된 만큼 저희가 현금으로 다시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냥 저희 게스트하우스 옆에 있는 마을 커피집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오래된 햄버거집 아니면 아직 마을 빵집이라던가 아직까지 지역에 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점들 위주로 이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때마침 제휴상가에 들른 조한솔 대표. 쿠폰을 수거하러 오셨나 보네요. 손님들이 좀 많이 오나요? 그래도 뭐 덕분에 상품권 쓰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예. 네. 이거는 저희가 해서 정산해가지고 네. 저번주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전통시장이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쿠폰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구매층들이. 그래서 쿠폰 사용하러도 오지만 또 이렇게 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이게 시장이 점점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생기고 매출도 좀 늘어나고. 처음부터 쉽게 제휴를 맺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대뽀였죠. 사실 저희가 그냥 저희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라 뭐 관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신뢰가 쌓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관심 나타내주신 상인분들 계시면 가서 계속 설득하고 계속 사정한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계신 상점분들은 상인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 챌린지에 참여해 순수익이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협동조합. 덩달아 9개의 제휴 상점들도 총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게스트하우스 확장한다라는 게 뉴스에 한번 나갔었는데 지역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여행 상품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모읍니다. 또 쿠폰을 발행해 주변 상가에 수익이 발생하도록 돕는데요. 이 모든 것이 춘천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단 말씀. 다음 날 여기 공사할 때는 저번하고 똑같이 게스트하우스 건물 3층을 찾은 조한솔 대표. 이곳은 아직 내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전 여인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곧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조금 미뤄두고 있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3층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좀 찾아올 수 있게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곳이 새로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 정말 기대되는걸요? 전통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 하나. 다소 생소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데요. 먹어봐. 처음 와봤어요. 그냥 좀 색달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다름 아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가 됐는데요. 주문 준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왔어요.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궁금한 집입니다. 분주하게 커피를 만드는 손길. 예약 손님이라도 오시는 걸까요? 네. 그냥 어머니 얘기하면 알 거.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달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로군요. 예, 어머니 커피 왔습니다. 오늘은 어쩌니 우리 조 대표가 직접 배달 왔어요. 커피 마시냐 더 맛있겠는데. 이렇게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는 협동조합.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뭘 좀 제대로 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이렇게 들어와서 꾸미는 것도 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달리 꾸미는 것도 또 새롭게 잘 꾸며가지고 운영을 아주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았어요. 사실 카페는 수익 창출보다 현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오셨네요. 커피. 젊은 친구들이 시장에 한 번쯤은 가볍게 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이 시장 안에 이런 카페 공간, 젊은 친구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이런 카페 공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오후 5시. 이제 우리 주위에 은행잎이 많이 노래진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일 정도로 가을이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지는 시장. 그런데 카페가 라디오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수락산과 우대산의 작품이 바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카페 한 켠을 방송국으로 내어준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상생. 그리고 나머지 7%가 입지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전통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상인들이랑 고객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다 보니까 라디오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나무 잎은 옷을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도 가을 속으로 들어가 게스트하우스는 파티 준비가 한창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김치전까지 준비 완료. 이제 슬슬 파티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관광객들을 위한 막걸리 파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급 서비스. 손님들한테 한번 매일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티를 준비한 사람도 파티를 즐기는 사람도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 씨예요? 아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뿐만이 그냥 동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그래요. 그때 갑자기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가끔
가끔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곤 한다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좀 생각나는데요. 동가람이제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가 동네방네한테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좀 동화줄,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하고자 했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최고의 사회적 기업. 오늘도 달립니다.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1, 2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기대감을 안고 3기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광주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가 있습니다. 네, 광주는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또 너무 이제 작게 잡아도 안 되고. 행동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그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저희 기업의 목표를 두고 그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정만으로 시작한 착한 기업들이 이젠 더 많은 착한 일들을 하기 위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 중앙에서 열심히 외벽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무슨 작업하러 오신 거예요? 이 학교에 아이들의 주 출입구가 지금 아름답지 못해서 낡은 오래된 색채들을 벗겨내고 친환경 소재의 아주 아름다운 색채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새로운 색으로 옷을 갈아입기 전 벽 곳곳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바닥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습기나 물기를 어제 왜 비가 그래 많이 와가지고. 다음으론 벽을 꾸며줄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필요하겠죠. 페인트 사용 원칙이 있다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에서만 추출한 그런 식물 염료들입니다. 이 페인트들은 손으로 만져도 자꾸 건축 공간이 마치 식물과 같이 생명력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저희 천연 페인트로 색채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자연 고유의 색은 물론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여 천연 페인트 사용을 고집. 또한 라주어 페인팅 기법으로 아름다움까지 더합니다. 개인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도 그 색채들이 어떤 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게 오늘날의 벽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겹겹이 색채로 이루어진 벽이 마치 예술작품 같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작업에 앞서 먼저 색깔 구성 계획을 세워보는데요. 여기 이거 한 봐. 이봐. 노랑에서 초록이 나오면 되고 이쪽에 붉은색을 조금만 작업을 해주면 그 느낌이 난다는 거지. 때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보다 나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남다른 열정 때문입니다. 서로 사람마다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을 자꾸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죠.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색채 작업.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의 작업이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밋밋했던 벽이 점점 새로운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두둥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은은한 느낌이 나는 것이 학교 전체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네요.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 등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공간을 마련.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핑크빛 공간의 안락한 느낌.
일반적인 사무실의 흰색 바탕의 벽을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데요. 색채를 다루는 곳답게 사방이 온통 울긋불긋 물들어 있습니다. 미술 전공자인 강우태 대표는 색채로 무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 중, 고 모든 학교들이 벽이 거의 단색 또는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천연 색채 공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을 주 타겟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보다 나은 서비스로 많은 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배움의 자세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발달에 맞게 채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친환경 제품, 천연 페인트 사용으로 여러 어려운 점도 있다죠. 우선 선입견으로 천연 페인트는 내구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천연 페인트는 가격이 비쌀 것이다. 사실 시공을 하면 원재료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업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환경 만들기에 적합한 곳을 만나게 된 강우태 대표. 2013년부터 학교 전체 시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7월에 모든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성원초등학교는 제가 이 작업을 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또 이곳 아이들을 또 저를 기억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면 늘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매일 지나는 복도와 계단,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까지 천연 페인트로 작업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아이들의 학년을 고려 그 나이대에 안정감을 주는 색을 선별하여 곳곳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곳 학생들에게 벽화 작업은 익숙한 놀이인데요. 벽화 그리고 있어요. 안 돼. 벽화는 왜 그리는 거예요? 학교 예쁘게 만들려고요. 꽃과 나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정성스레 학교 외벽을 꾸며 나갑니다. 와 진짜 잘 그린다. 야 너네 손으로 해도 돼? 이상하게 하면 안 되냐? 작은 도화지가 아닌 벽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요즘 들어 보기 힘든 광경. 친구들하고 선생님을 그렸어요. 꽃하고 없을 때는 좀 포전해서 좀 다 하얘 보였는데 칠해보니까 좀 화사하면서도 뭔가가 좀 좋았어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있어 벽화 작업이 익숙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교의 색채 작업 당시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 학교 꾸미기에 참여했다는 점.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추억을 가져다준 셈입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학습 능력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며 차분한 학급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하고 나니까 마치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학교를 지는 것 같았어 진짜. 1학년 때 왔을 때는 다 하얗고 그냥 밋밋했고 그랬는데 근데 오니까 뭐 하늘색, 초록색, 분홍색, 교장실을 칠하고 복도도 칠한 거 보니까 되게 우리가 공부하고 놀고 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색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계단 벽 쪽에 무지개 색처럼 여러 가지 색깔 있는 데가 있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 일단 처음에는 이게
너무 밝은 색이어서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치아라고 나니까 아이들도 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는 것 같고 생각외로 교실 분위기도 많이 살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안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쏟아지는 느낌. 저도 이런 분위기의 교실이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꽃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따뜻한 느낌? 밝은 색이기도 하니까 공부하기 분위기가 더 좋아요. 색 하나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색채 작업으로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곳. 이곳 또한 쭉 뻗은 복도벽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쌀쌀한 날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대부분 실내에서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이 하얀 벽이었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는데 색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라지오 페인팅이라고 발도르프학에서 얘기하는 환경 꾸미기 색채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샘플로 식당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생명력 넘치는 환경을 어르신들에게 선물한다는 의미로 무료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3번 삼시세끼 식사를 위해 매일 빠지지 않는 식당 공간을 먼저 색채 작업한 결과 이곳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벽에 칠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3분의 1로 줄더라고요. 이 색감의 변화를 공동공간에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벽에 휠체어 계속 부딪혀서 기스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색감이 되게 어르신들한테 안정감을 주는구나. 인지장애 때문에 내가 이게 예뻐, 좋아 표현 못하신 분도 나름 이렇게 조심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 둘, 색채 변화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어르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좋지. 지금이 좋지? 어떻게 좋은 것 같아? 아이, 화려하게 됐잖아. 그땐 단순했었는데. 예. 분홍색이 제일 좋아. 분홍색이? 하늘색이 더 좋아. 하늘색이 더 시원해. 좋아요? 하늘색이 시원하고 좋겠는데 시원한 바람 불고 시원한 사람 소리 듣고 마음이 그냥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좀 안정감이 들고 여기도 우리 한 살던 가정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있죠.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이곳 생활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데요. 이곳 요양원에 하루 종일 있어도 색색별로 다르게 칠해진 공간에서 싱그럽고 따뜻한 기운을 받고 있으면 답답함을 느낄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대1 멘토링이 있는 날. 저희 회사 여기 제품들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벽에 칠하는 종류고 또 하나는 나무에 칠하는 종류. 이 좋은 거를 저는 알기는 알지만 이거를 정말 맛있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데. 오늘은 특히 이제 좀 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행 전략에 대해서 경쟁 회사가 뚜렷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된 전문가를 투입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DW점 그러니까 집들이 선물. 예. 방 하나 정도 이거 해봐라. 신혼 친구들이 선물할 수도 있고.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 현재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어줬는데요. 우리 행복한 집이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우리 사례가 좀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부분. 사회적 가치를 가진 저희 천연 페인팅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요양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이런 공공기관에 이 천연 페인팅, 천연 라주어 페인팅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처음 설정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기업 고객을 타겟으로 해보시자. 그 이유는 기업은 일단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라주어 페인팅이 업무의 단순한 생산성뿐만 아니고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가장 필요한 창의 공간을 만드는데 그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 고객을 타겟으로 해보자 그랬고. 문제점 하나, 한정된 고객층과 홍보의 부재. 이제는 그간의 멘토의 조언이 기반으로 기업 스스로가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단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사업을 확산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멘토님으로부터도 상업적인 내지는 어떤 자본이 있는 곳에 두드려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멘토를 받았습니다. 둘, 다양성이 부족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고객을 감동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인데요. 울산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 덩치도 큰 남성들이 장난감을 만지는 진풍경.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사뭇 진지한 얼굴로 다들 장난감을 고치고 있는데요. 이 장난감 키가 부서져서 원래 방향이 말고 뜯어서 이렇게 빼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초집중. 그런데 장난감 수리 비용이 전부 무료라면서요. 기본적으로 뭐 6개월 이내에만 AS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근데 장난감을 쓰다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 꼭 6개월 안에 고장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오래 이제 쓰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장이 나면은 AS가 안 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 하지만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만큼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장난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장난감들을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소독까지 해주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죠? 좀 수리를 해서 어머니들 돌려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봉사활동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장난감들이 오고 그 장난감들을 수리하고 또 소독하고 하다 보니 지금 코끼리 공장까지 와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수리 소독해서 새 장난감으로 재탄생시킨 후 필요한 기관이나 취약계층에게 재포장하여 나눔을 펼치는 이곳. 아동기관 전문 소독업체인 예비 사회적 기업. 그날 오후 장난감 수리를 받으러 온 주부. 요거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소리가 네. 안 나는 건가요? 네, 걸음마 보조기인데 이거 지금 애기 다 쓰고 동생 물려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잠시만요. 건전지 한번 교환해 볼게요. 여기 오면은 장난감도 이렇게 다양해서 아이들도 애기도 좋아하고 무료로 이제 장난감도 수리해주고 소독까지 해주셔가지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정기적으로 어머니들이 찾아오는데요. 선물해줄까요? 자, 이거를. 우와. 역시 이곳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거 따라서 그리면 되는 건 것 같아. 엄마 지우고 빨리. 애기들이 좋아하면 저희는 좋죠. 뭐 일부러 다양하게 오면 안 지루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즉석에서 뚝딱뚝딱. 수리 완료하는 건 물론 소독과 자외선 살균까지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어머님이 장난감이 다 완료되어가지고 예림아 소리 난다 이제. 네 이거. 고쳤어. 가지고 노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오늘은 외근이 있는 날. 다들 각종 장비들을 챙기느라 분주한데 대체 다들 어디 가시라는 건가요? 오늘 어린이집에 방역, 소독, 장난감 수리하러 가야 돼서 그 관련된 장비들을 준비해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덧신까지 꼼꼼히 신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들의 등장이 궁금한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장비를 챙긴 공장팀이 시작한 일은 바로 장난감 소독. 아이들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인 만큼 구석구석 소독을 진행하는데요. 그 안쪽에도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독을 의뢰한 고객들은 모두 대만족이라고요. 적외선 촬영도 하고 살균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좀 더 믿음이 가고 선생님들도 반응이 이걸 직접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런 느낌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고, 애들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하는 모습 보잖아요. 자기들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실 내부는 물론 각종 세균이 묻어있을 수 있는 화장실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오늘 요거 네. 빨리 좀 수리 좀 부탁할게요. 우리가 아, 너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네. 고장이 또 나가지고 네, 빨리 알겠습니다. 해주면 좋겠어요. 애들이 자꾸 찾거든요. 네.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고쳐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받아서 저희 이제 코끼리 공장 사무실에서 고쳐드리는데 뭐 이렇게 요청이 올 경우에는 또 혹시나 금방 고칠 수가 있으면 바로 고쳐드립니다. 현장에서 장난감 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깜짝 고쳐주시는 거. 얘가 좋아하거든요. 네. 얘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라서 따라 보는데 빨리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화내거든요. 빨리 안 고쳐줄 수가 없겠죠? 뽀로로가 여기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거 빨리 고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소리도 나고. 주원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니까. 다 고쳐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아이를 생각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요. 수리가 완료되자마자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드는데요. 이제 잘 되지? 우리 갖고 놀 수 있겠다, 그지야?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만으로 흐뭇합니다. 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로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어린이집한테도 좋고 저희도 좋고 참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기업 운영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고요. 큰 수익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기서 일정 최소 비용을 얻으면 장난감 수리라던가 나누는데 다시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처럼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원봉사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코끼리 공장 목표입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코끼리 공장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착한 곳은 장난감을 기부하겠다는 한 가정집. 어머니 기부하실 장난감이 어떤 건가요? 이 장난감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수리도 하는데 혹시 뭐 수리할 장난감이 없나요? 네,
고장난 게 있는데 이것도 네네. 가능할까요? 아, 네. 뭐 어떤 부분이 안 되세요? 일단 네네. 작동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한번 이렇게 해보고. 종종 가정 방문을 통해 장난감을 충당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다 보면은 이제 필요 없는 장난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울 경우 수거해서 수리해주는 것 역시 서비스. 끊어졌네. 선이 끊어져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삼촌이 선도 연결을 하고 우리 친구 보니까 여기 장난감도 소독해서 갖다 줄게요. 다른 친구들 줄게. 알겠지? 삼촌이 고쳐서 가져올게. 어머니, 요거 고장난 거는 고치고 소독해서 가져다 드릴 거고요. 여기 기부하신 장난감은 더 필요한 친구들한테 나눠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현승아. 자신이 안 쓰는 장난감이 다른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다시 어디론가로 이동하는데 회사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한 재활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기관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연령과 비슷한 장애인 분들이나 그 유사한 이런 기관에서도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랑 같다고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온 스팀 분사기를 통한 약품 살균 작업에 이어 2차로 고온 스팀 살균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깨끗해지다 보니 청결해지다 보니까 냄새도 덜 나고요. 그리고 벌레도 덜 들어오고 훨씬 좋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하루 일과의 마무리로 블로그에 오늘 일정을 올리는 이채진 대표. 이거는 블로그입니다. 저희가 뭐 수리하거나 소독했던 것들 그리고 뭐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공간입니다. 14년 8월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는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며칠 후 앞으로 큰 힘이 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끼리 공장 이채진입니다. 예. 로컬 챌린지 3기 이영주 육성사업 멘토. 일반적인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자금 계획이라든지 매출 계획 여러 분야에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매의 눈으로 코끼리 공장을 살피는 멘토. 소독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놔둔 거고요. 나눠줄 사람 있으면 그냥 나눠드리려고.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나눠드리려고. 이거 수집도 전부 무상으로 하십니까? 네, 수집도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아동기관에 소독하러 저희 가면 수리하거나 고장난 것들 다시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문제점을 찾는데요. 요거는 지금 어머니들이 기부를 저희한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취약계층 애기들 이렇게 나눠주려고 포장을 해서 패킹을 이렇게 하는구나. 네, 싸놓은 상태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이 좀 나오고 그러죠. 네, 조금 이게 인건비나. 이제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네. 문제점 하나,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 구조. 여섯 분이 하시는가요? 네. 직원들을 살피는 멘토. 또 문제점을 파악한 듯한데요. 지금 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은 그게 딱 돼 있나요? 돼요? 업무 분장은 현재 안 돼 있고요. 그냥 같이 한꺼번에 그냥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장이 좀 돼야 전문성도 그렇고 책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문제점 둘, 역할 분담의 체계화 부족.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멘토.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홈페이지도 안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물류 이런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준비가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문제점 셋. 뚜렷한 사업 전략 및 홍보의 부재. 힘드시겠지만은 주어진 시간 동안 과제를 좀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업무 분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브랜드도 좀 만들어보고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행사 같은 것도 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첫 멘토링이 끝나고 당장의 변화는 어렵겠지만 먼저 대화를 많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맡아서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수리라던가 그런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문제점 중 하나이던 업무 분담도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기 전에 블로그나 SNS를 먼저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 SNS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활동 같은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수리 같은 부분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알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말로만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돌리고 하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좀 제작 중입니다. 직원들 못지않게 이채진 대표 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 아이들한테 도움이 계속되는 회사로 만들 생각이고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멘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로컬 챌린지 프로젝트.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강우태 대표의 색채 강의가 한창입니다. 찍어서 빨강 위에 파랑이 겹치면 차가운 보라색이래요. 하나라도 놓칠까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 또 집중해 보는데요. 그때는 제가 물감도 색을 좀 묽게 조절. 어머, 외국인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네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다들 어떤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린이집 그 안에 환경, 그래서 배워서 하려고 왔습니다. 네. 엄마 손에 이끌려온 꼬마 숙녀도 보입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치유나 힐링 그런 거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I'm interested in Rudolf Steiner and his education methods. And I'm interested in art. I haven't painted in a long time. And so you get frustrated sometimes because the water doesn't behave the way you want it to. 저희가 어렸을 때 컸었을 때는 자연에서 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만들어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너무 그냥 갇혀진 공간보다는 저는 좀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일단 제가 먼저 배우러 왔어요. 기업의 페인팅 기법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강우태 대표. 그 라조 페인팅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천연 페인트와 화학 페인트의 차이나 또 효능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한층 더 다가가 보는데요. 이렇게 패키지를 이제 우리가 이거 제품을 이거 판매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할 때는 요만큼이 필요한데 방 전체 집 전체 강의가 끝나고 직원들과 열띤 회의 중인 모습. 꾸러미를 평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수에 따라. 평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앞으로 이 생협이나 기타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이 방법들을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품 개발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데요. 꾸러미화 시킨 것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가장 이 좋은 도구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선별해서 구하는 그런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멘토 선생님 말씀 듣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이게 준비가 다 된 건 아니고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짜잔, 창고가 생겼네요. 보시면 지금은 여기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소독 장비나 소독 도구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기부하시고 맡기신 장난감들이 쌓일 거고요. 어린 친구들 와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 가득한 창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인근 날이 열렸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부분 때문에 애기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목적에 맞게 장난감도 수리해주고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거를 무료로 소독해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모차 수리 및 소독은 물론 자외선 살균 소독까지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유모차 소독 겸 아이들 이제 놀이 구경할 겸 풍선 받으러 왔어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장난감 소독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수리 이용하고 있어요. 이 충격이 어느 건지 몰라요. 이거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뭐 수리하는 곳이라는 걸 봤거든. 어떤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 뭐 충전 자체도 안 됐는지 전원 자체가 안 들어와요. 뭐 소독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 하는데 장난감 수리해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좋죠. 이 뭐 요즘은 전부 인터넷 구매하고 AS가 안 되고 하는데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기다리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좀 가까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안 쓰시는 거나 버릴 거 있으면 노력한 만큼 울산의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장난감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멀쩡해서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등 볼거리까지 만들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회사다워지고 있지 않냐,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냐 자꾸 얘기하고 스스로 일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단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착한 생각들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들. 이들의 성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진짜 잘 그린다. 너네 손으로 해도 돼? 무서워.